원래 인원보다 많이 안 왔네? 네.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씀 전달 받으셨죠? 이거 NO 그다음에 무조건 끼워. 이거 하면 말씀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해 들어서 하는 첫 강의라 사실은 이게 2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이런 강의를 1월 초에 바로 준비하게 된 게 건강 기능성 식품 제도가 좀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 시간은 한 20분이면 될 것 같고, 실제 필요한 거는 건강 기능성 식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툴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건강 기능성 식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구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둘로 시간을 나눠놨는데, 이게 제도 변화는 뭐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취지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는 것 중에 여기 보다 보면은 NO 검사하는 테스트 키트를 하나씩 놓았을 겁니다. 근데 NO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가 40 이전에 NO가 정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40이 넘어가게 되면 NO가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NO를 정상적으로 내가 분비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여기 이제 키트가 있는데, 이 키트에 타액을, 침을 입으로 그냥 갖다 묻혀도 되는데, 손가락에다 침을 뱉어서 침을 묻히든지, 아니면 하얀 종이에다가 침을 뱉어서 묻히든지 해서 컬러가 이게 변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가 변색되게 되어 있는 것에 그래도 분홍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면은 NO가 충분히 잘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게 없으면은, 색깔이 옅어지면은 NO가 잘 생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나이가 50, 6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NO가 없게 되고, 그래서 NO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들을 이게 보조를 해주면은 NO는 이게 비아그라하고 직결되고 있는 거라, 남자들이 나 이거 좋아하게, 나 이거 안 먹어도 정력이 충분해,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작년 7월 3일자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를 해놨습니다. 맞춤형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입법 예고를 하게 된 것은 뭘 뜻하냐 하면, 건강기능성 식품을 다 통단위로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소분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분 판매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죠. 그러면 소분 판매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다가 잘 조제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품을 조제하듯이 조제를 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취급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뭐 약국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고, 또 백화점, 지하 쇼핑 식자재 파는 데서도 하고 있고, 또 건강식품 일반 매점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판매를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성 식품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가 건강기능성 식품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느냐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 수명 연장이나 기대 수명, 건강 수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능성 식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복용하고 있는 쪽은 주로 어디서 주로 많이 복용하고 있냐 하면은 아무래도 그 가장 큰 것은 약국 쪽에서 많이 복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인의 만성 질환을 없애뜨리기 위해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건강기능성 식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이후로다가 건보 재정의 악화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비 절감과 복지 향상인 측면에서 이게 건강 기능성 식품의 맞춤형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는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성 식품을 원료별, 섭취율별, 응답자별 이런 것들을 특성을 해보면은 주로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비타민유예요. 비타민유. 그 다음에 이제 홍삼유.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에서 정관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 시장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다가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별 섭취율 응답자 이거를 보게 되더라도 역시 정관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종근당 건강이나 아메이, 동원, 야쿠르트 이런 데서 쭉 이렇게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취급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능성 식품들은 저희 같은 회사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주로 쓰고 있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그 건강 문제나 기능성 식품을 원료별로 봐도 해결하기 위한 거는 현대인은 많이 피곤해하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저거한 게 이 피로 회복이, 그 다음에 그 면역력 증진, 건강 환자들이 계속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피로를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주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복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건강기능성 식품을 여기서 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기능성 식품을 먹고 좋아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근데 어느 일부 특정한 제품들이 굉장히 건강기능식품을 먹고도 좋아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 섭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 문제, 아까나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을 주로 쓰느냐 하면 피로 회복인데 주로 비타민유하고 홍삼유를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시 가장 중요하게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효능 효과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맞춤형 기능성 식품 시대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활하게 잘 나가지 않을 거라는, 효능 효과가 없으면 잘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구입 경로를 보게 되면 약국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공개식 매장, 그 다음에 방문 판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병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은데 병원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게 어느 부위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만 가지고 월간 매출액이 1억이 넘게
판매가 되고 있고 따로 직원을 두고 있는 이런 건강 그 병원도 클리닉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져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필요한 나이가 아니어서 아직 젊어서, 그다음에 효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을 해서,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서, 이게 약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격이 비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또 약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품목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신의 조사를 한 건데 건강검진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느냐 안 먹느냐 따져봤더니 얘가 64.1%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먹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건강관리를 하는데도 관리 여부를 하는데 중요한 게 건강기능식품, 보조기능식품을 먹고 있다, 복용하고 있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편한 게, 누구나 그래요. 저도 이제 비만 그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하면서 이 질의응답을 해보다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운동이 좋은 건 알지만 운동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힘들으니까 못해요. 근데 한 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선호해요. 제품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어서 한 달 만에 5kg, 10kg 뺄 수 있다 그러면 다 100만 원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그 복용하고 있는 것이 약 50% 정도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이걸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방법에 정기적 운동, 그 건기식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별은 그 여성은 이게 더 건강기능성 식품을 더 많이 복용한다는 얘기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복용하고 있고, 연령별로 볼 때는 돈을 제일 많이 쓰는 5, 60대가 돈을 이렇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연령대에서 훨씬 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 이거는 건기식 맞춤형 제도는 그 약사나 한의사나 의사가 다 반대 입장을 냈어요. 약사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한의사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의사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잘못 아시고 내시는 거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반대 입장을 내는지 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 건강기능식품 정책 현황과 과제, 이게 11월 달에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거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그런 건데, 개인형 맞춤형 제품 허용 혁신적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 상태에 맞춘 개인형 수요가 증가됐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된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전 정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그 개인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데 취약점을 갖고 있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유전 정보에 맞는 제품을, 건강기능성 식품을 소개를 시켜주면 그것들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가 맞춤형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약국이나 병원에서만 맞춤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제조원에서, 제약회사에서도 맞춤형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놓은 게 어떤 제품들이냐 하면은 한 봉에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을 비타민 C도 넣고 B도 넣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도 넣고, 그 다음에 뭐 미네랄도 넣고, 그래서 지방산도 넣고, 세알, 레알 이게 나와져 있는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제품을 섞어서 만들어내놓는 제품도 허가를 해놨습니다. 근데 각 그 제약회사나
그 식품 제조회사에서 이것을 못 만들어내는 거는 허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GMP 허가 기준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 관리 기준을 맞춘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피시에라 같은 데는 이게 뭐 2가지, 3가지 제품 한꺼번에 넣어서 포장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맞춤형으로다가 개인의 식생활 건강진단 검사 결과, 그러니까 모발 검사를 여러분들이 해드려도 모발 검사를 하고 나면 뭐 어느 제품을 뭐 이렇게 드세요 하면서 3가지, 4가지가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3가지, 4가지를 이것 따로 이것 따고 이것 따로 좋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완포장 안에 먹기 편하게 약을 넣어줘가지고 그 기능성 식품을 넣어줘가지고 포장을 해서 놔주면 환자들은 그것만 복용하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있다 보면은 포장을 이렇게 다 이제 포장된 대로 사갖고 갔는데 이게 실제 가보니까 뜯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반품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전혀 이제 자기네들이 이미 소분을 해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경우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장비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개인에 맞게끔 맞춰서 이제 소분 판매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에 보면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구매자가 나 이거를 그 맞춤형으로 해주세요. 내 몸에 맞게끔 해주세요 하면은 통포장 있는 것을 다 바꿔서 이게 조제용 봉투에 넣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것도 규정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의약 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만을 허가를 위한 GMP 시설을 따로 해놨는데 거기서만 생산을 하게 돼 있는 거를 지금은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데, 의약 외품을 만드는데 뭐 만드는데도 다 이게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청에서 건기식을 소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명분은 예전과 달라진 소비자 성향이다.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건기식을 나눠 먹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 맞춰줘야 된다는 데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업계가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국민 건강을 내세우면서 건기식 업체를 위한 이게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들은 아니다. 그런 내부는 아니다. 그래서